디맨드 드리븐 MRP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MRP의 역사, 산업, 사회의 변화 속도 및 주요 이점을 조명합니다. 컴퓨터의 발전은 MRP의 개발과 약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왼쪽은 조 올리키가 1975년도에 출판한 MRP에 대한 첫 번째 서적입니다. 이때에는 MRP의 기능과 이점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MRP는 1950년도에 개념이 태동이 되었고 1970년도에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MRP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MRP 사용업체가 1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MRP의 특징은 시간 단위 계획, BOM 단계별 전개, 수요 계획의 종속으로 특징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장점으로는 부품 소요량 일괄 계산, 재고 감소, 우선순위 식별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환경에서도 MRP 규칙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MRP는 매우 좋은 툴입니다. 자재 소요 계획을 계산하는데 아직 이를 대체할 툴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래너 및 구매 관련자는 이 계획 도구를 믿지 않습니다. 에버딘 그룹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기업이 스프레드시트를 주요 수요관리 도구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모니터링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스프레드시트는 기능, 확장성,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사용에 대한 감독은 거의 없으나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자와 구매자는 MRP에서 제시하는 대로 계획 의도를 수행하면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환경은 MRP가 잉태되었던 1960년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획과 공급 시나리오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기존의 계획 방법으로는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수익 감소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전의 규칙과 방법으로 도구를 적용하고 최적화하려는 기업은 더 많은 것을 투입하고도 투자 회수율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MRP 규칙은 예전에는 맞았지만 오늘날 환경에는 더 이상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획 수립 규칙은 1960년대 이후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MRP는 지금도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프레이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재고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저렴한 비용의 소싱 전략과 인터넷을 통해 멀리 있는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힘입어서 극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공급망이 길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동시에 고객들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제품이 인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계획 기간이 실제 수요 기간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망이 복잡하고 세밀해졌기 때문에 세부 항목 수준의 예측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측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측은 실제와 다르다. 예측 기간이 길면 더 많이 틀린다. 상세하게 예측할수록
더 많이 틀린다 라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급과 수요를 동기화시킬 것인가? 따라서 전략적 지점에 재고를 보유하는 것이 고객 대응을 위한 플로우 활성화에 필요하게 됩니다. MRP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만성적인 결품에 노출이 되어 있고 과도한 재고로 인해서 재고 감축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긴급 처리 비용과 낭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깊이 살펴보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공급망의 길이가 길수록 채찍의 효과는 더 커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디맨드 시그널 왜곡이 일어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재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 채찍의 효과로 변동성의 양방향 전이와 증폭으로 시스템 플로우가 악화됩니다. 또한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대될수록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채찍의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왜곡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SCM상 DDMRP는 서플라이 체인의 디커플링을 통하여 변동성 확산을 막고 플로우를 증진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응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CM 변동으로 인한 채찍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84년 더 골과 함께 TOC를 창시한 골드랩 박사가 1999년에 이즈니 업 오비어스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폴은 어떻게 재고관리 해결사가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캐롤 피테이라는 분은 1990년도 후반에 Necessary but not Sufficient라는 책을 골드랩 박사와 공동으로 발표를 했고 이분은 IBM 부사장, 피플소프트 부사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픽스 회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MRP 전문가입니다. 이분과 함께 세드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TOC 전문가이고 CMG라는 회사를 창립하고 TOC 보충 재고 개념을 시연한 리플레니시먼트 플러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 두 분이 만나서 골드랩 박사가 발표한 Isn't it obvious를 더욱 발전시켜서 올리키의 MRP 3판을 발표합니다. 2014년도 공급망 생산 재고 관리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 이를 좀 더 체계화 발전시킨 DDMRP라는 책이 2016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상은 김경현 DDMRP 아카데미 김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